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문다혜 씨의 이 경찰 출석 일정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개되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경찰 수사 사건도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4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공개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6조 3호에 보면은 향후 수사 계획 등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환 일정 같은 것들이 향후 수사 계획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가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외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음주운전은 유사범죄 재발 방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닌 문다혜 씨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꼭 6년 전 그 오늘이었어요. 네네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음주운전은 재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한테 너무 관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뭐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문다혜 씨 언제 경찰에 출석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오늘 내일 중으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맞아요. 범죄가 예. 일어났으니까 중간에 이제 한글날 휴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면 금요일, 이번 주 중으로는 처리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예. 오늘 내일 중으로 경찰이 소환한지 여부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또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문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또 이렇게 되면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가법상 음주나 약물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을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공개된 CCTV 그리고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이기 때문에 예.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접촉된 피해자가 이 치상에 해당하는 상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하고 이제 진단서가 제출이 됐다고 네. 하면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에는 감경을 해도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징역형이 양형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제 기본형은 더 중하고 가중될 경우에는 이제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 문다혜 씨가 예. 다 인정할 것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뭐 감경된 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요 최근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겨냥을 해서 이른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는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되느냐?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네. 증거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범죄가 다 공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아, 예. 어떤 게 특정 중대 범죄냐? 뭐 특정 강력 범죄, 뭐 살인이나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등 이런 범죄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의 네. 피의자 얼굴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이 특정 중대 범죄에다가 음주운전을 추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신상 공개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 사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피의자들 그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여당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네. 충분히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세영 선수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배드민턴 협회와 이제 관련한 의혹을 폭로하면서 마음고생도 좀 심했죠. 올림픽 이후 2달 만에 경기에 나섰습니다. 네. 먼저 안 선수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첫 복귀 무대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저를 환호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 아니면 좀 팬들한테 한마디만 네.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셨을 거고 또 저희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세영 선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 막 흘렸습니다. 네. 그런데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비리 첩보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서 이제 문체부가 감사를 하고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무총리실까지 나선 거예요. 문체부에서 이 공익감사 청구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비위에 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인사, 또 예산의 방만한 운영, 네. 체육회 시설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비위 첩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 공직법무관리관실이 이런 부분을 감사하고 또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어찌됐든 국회에서 또 24일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서 국회, 정부 또 문체부까지 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